안녕하십니까. 부타창업스쿨 이용도입니다. 제가 최근 상권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좀 풀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좀 가지게 됐고요. 질문의 내용은 A급 상권, B급 상권, C급 상권, 이렇게 상권을 굳이 등급으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차이로 인해서 발생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실전 상권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S급이냐, A급 상권이냐, C급 상권이냐, 즉 어떤 상권이 좋은 것인지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주요 시설물입니다. 주요 시설물이 뭐냐면요. 방문의 목적이 되는 장소를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상권은 해화역, 대학로 상권입니다. 1번은 성균관 대학교고요.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요 시설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2번은 서울대학 병원입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트래픽이 상당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3번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이 있고요. 4번은 대학로에 공연장들이 밀집된 공간으로 대략 40여 개 정도의 공연장이 지금 이 4번 영역에 모여 있습니다. 5번이 CGV이고요. 6번은 낙산공원이에요.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해화역 상권의 주요 시설물들을 체크했는데요. 단순히 이런 주요한 시설물들이 많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각각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낙산공원은 분명 사람들의 방문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하지만 계절성을 타고요. 평일에는 트래픽이 크게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주요 시설물과 비교하게 되면은 6번 낙산공원이 가진 상권적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죠. 그리고 1번 성균관 대학교와 3번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을 1대1로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요. 성균관 대학교의 학생 수는 약 2만 5천 명 수준으로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은 불과 300명 수준뿐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즉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은 상권에 주는 영향도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 시설물의 역할을 못하는 장소인 거죠. 이처럼 첫 번째로 주요 시설물을 체크를 하고 각 시설물이 규모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시설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각 시설물이 가진 실제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배후 세대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후 세대의 규모를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지도에 표시한 것처럼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서창이라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렇게 반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18,000세대의 배후 세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1번 영역의 붉은색으로 된 것이 상업지인데 상권 분석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은 18,000세대가 다 이쪽으로 소비가 몰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비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된 상권을 항아리 상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병원에 갈 때, 장을 볼 때,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엄마들끼리 차 한 잔을 마실 때, 모임을 가질 때, 주말에 가족끼리 외식을 할 때 우리가 거리적으로 가까운 상업지만을 방문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특히 공인중개사들도 인천 서창은 항아리 상권이다. 상업지역이 이곳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18,000세대가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실제로는 배우 세대가 이렇게 한 곳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이탈이 발생이 됩니다. 1번의 상업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번 영역 안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쇼핑이나 외식을 할 때 굳이 일본에 있는 상업 지역을 갈 이유가 없죠. 왜냐?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장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배우 세대가 많다라는 것으로 상권의 등급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건 생활 동선을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지갑을 열지를 봐야 된다는 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단순히 반경을 기준으로 이 반경 1km,
반경 2km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를 기준으로 상권을 평가하게 되면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의 등급,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의 마지막은 외부 유입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로 상권과 인천 서창 상권을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대학로 상권은 외부 유입 가능성이 아주 높죠. 공연장이 있고 성균관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먹자골목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서창은 어떻죠? 아파트 외에 별다른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굳이 이 상권을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좋은 상권이라 하면은요, 이렇게 외부 유입이 가능한 상권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용리단길, 신당동, 성수는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외부 유입 고객으로 인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즉, 상권의 확장성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죠. 반면에 신길 뉴타운, 목동 아파트, 기름 뉴타운과 같은 주거 상권은 외부에서 굳이 그곳을 가야 될 이유가 없죠. 자, 이제 외부 유입 가능성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권을 굳이 등급으로 나눈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요 시설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요 시설물의 의미 뭐라고 했죠? 방문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세대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입니다. 이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의 규모와 영향력을 판단을 해야죠. 마지막으로는 외부 유입 가능성입니다. 이곳에서 거주하지도 않고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이유로 굳이 이곳에 이 상권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말하죠.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는 상권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점은 실제 상권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